자, 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편입니다. 사연자님께서 파일 형식으로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24살 대학생 여자고 헤어진 전 남친은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인 23살 남자입니다. 저는 이번이 첫 연애이고 남자친구도 중학교 때 한 달 연애 경험 후 지금이 처음인 그런 연애입니다. 저희는 교내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다가 작년 7월 남자친구가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고 작년 12월 말에는 남자친구가 군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초반엔 손편지도 서로 자주 보내고 전화통화도 매일 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남자친구가 자제 배치를 받고 1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군생활을 힘들다며 해탈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또 부대 내 담당 인력이 모자라서 치사 지원도 많이 가고 매우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해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부터 남자친구가 제게 막말을 하거나 저에 대한 연락이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몇 개월 지나서 정확한 상황 순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주말에 오전부터 핸드폰을 봤는데 낮잠 자고 운동하다 까먹어서 오후 5시쯤 되어서야 연락할 때도 있었고 전화통화를 갈수록 먼저 안하고 짧게 1, 2분 정도 카톡만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카톡 패턴은 그냥 오늘 뭐 했다 이런 거 1분 얘기하다가 걔가 이제 운동하러 갈게 이제 밥 먹으러 갈게 하고 연락을 끊는 형태였습니다. 그 후 밥 먹고 운동을 한두 시간 하고 남는 시간에 주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또 제가 전화를 요즘에 내가 먼저 걸 때가 많은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하자 자신이 전화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요즘에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너가 전화를 걸면 받을 테니 내가 먼저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혹은 운동하면서 전화하면 안 되냐 이런 말도 해서 걔가 저와의 연락을 자신의 일이나 발전보다 중요치 않게 여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미성숙하죠? 이게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이 이게 연애 초짜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날 사랑하면은 뭐 회식하면서도 중간중간 내가 생각나서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 사랑하면은 화장실 가서도 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힘들면 연락도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원래 태도로 돌아오는 것인데 마치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다라고 혼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존의 시작이죠. 이 남자는 군대 자대 뭐 어디서 경험을 했겠습니까?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처음엔 위로가 되던 여친이 이제 점점 연락 안 해준다고 날 비난하고 스트레스 주고 점점 이제 그 여친이 짐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에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제가 남자친구 마음을 약간 의심하는 질문. 휴식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왜 나한테 꼽줘? 라는 말을 했고 망상장애, 의부증 이런 말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 보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이 남자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상황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후 사과를 받긴 했지만 처음 듣는 막말 때문에 그때 이후로 상처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연락 패턴이 반복되고 그 친구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서 제가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정신을 둘 다 차려야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 후로 한 2주 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또 연락과 관련해서 위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헤어지라고 했고 저도 이성적으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모든 것을 사랑한다, 안 한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야,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헤어지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황당한 겁니다. 연애 조언을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한테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우유부단한 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겠지 하면서. 그렇지만 군대가 힘들고 남자친구가 약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원래 있어서 그러려니 한 것도 있고 그 전까지는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어서 헤어지긴 싫어서 휴가 나와서 얘기해. 그 전까지 그냥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라는 말을 했고 남자친구도 그래 그러자 하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외 활동에서 나름 친한 남자애가
제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도 2번 정도 DM이 온 적은 있지만 그냥 제가 간단히 대화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사이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심심해서 연락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걔랑 대외 활동 끝나고 저녁을 먹다가 걔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고백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걔가 제가 집 가는 2시간 정도 거리의 지하철을 같이 따라 탔습니다. 저는 그날 대외 활동을 하루 종일 한 후 집 가는 지하철에서 온라인으로 2시간 가까이 팀플을 하며 지친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제가 힘든데 계속 옆에서 있어주는 것과 군대에 있는 남친에 의한 상처, 저의 세밀하고 거절 잘 못하는 성격, 여러 활동과 진로 고민 등으로 정신없는 마음 상태 등 여러 이유가 섞여서 그날 이 친구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변명이 길어요? 완전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아닌데 이 친구를 받아주게 되어 도덕적으로 잘못됐음을 느꼈으나, 군대 가면 다 헤어진다, 걔는 너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 제가 말한 대로 맞죠?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이 친구가 진짜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이 친구에 대한 확신은 안 서가지고 전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명확한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귀는 며칠 만에 다시 전 남친이 생각나고 이 2번째 남자친구의 성격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며칠 뒤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연락을 엄청 잘해주고 만날 때마다 꽃이나 선물을 사주는 등 너무 잘해줘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기가 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일 내에만 자연스럽게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남성분들 특히 주목하실 점, 애초에 사연자님이 연애할 준비도 안 되었고 의존을 하기 위해 이 남자를 만났는데, 오히려 이 남자가 이 사연자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연락을 엄청 잘해주고 꽃 선물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기 전 남친한테는 연락 안 해준다고 섭섭해 해놓고 연락을 오히려 잘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계시죠? 여성분들이 대부분 난 연락 잘해주는 남자,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이런 행동을 퍼주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노력하고 싶은 게 없어지거든요. 관계에서 그러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연애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귄 지 한 2주 뒤에 그 친구의 고집스러운 태도, 예를 들어 어느 거리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가고 싶다고 한 카페들을 다 거절하고 카페는 꼭 2층 카페에 가야 되고, 전화 통화할 때나 만났을 때 자꾸 뭘 해달라 계속 요구하는 등의 정이 털려서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헤어지면 저도 힘들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연자님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가가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을 갖자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울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달래주다가 그냥 다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비슷한 상황이 2-3번 반복되고 요번 6월 말 전 남친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예상과 달리 제게 엄청 잘해주고 좋아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제게 첫사랑이어서 그런지 같이 있을 때 익숙하고 좋았습니다. 자, 아까는 분명히 남자친구가 뭐 사랑 안 하네, 만에 헤어지네, 만에 해놓고 시간을 주니까 다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권투기 극복 방법을 또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연자님은 뭐 증명만 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와 마음을 오해한 것인가 생각도 들고, 지금 상황이 미쳤지만 정말 이대로 계속 2명과 사이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약속에서 돌아온 후 2번째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이 B라는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 남자에게 원하는 게 없었던 것 뿐이에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었다? 이건 단지 본인이 헤어지고 싶은 빌미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남자에게 노력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한테 헤어지자고 말할 때 전 남친은 아직도 못 잊겠고 너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전 남친이 너에게 먼저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대로 그렇다고 답하자 그 친구가 그럼 나랑 연애하면서 전 남친에게도 비슷한 애정 표현을 했냐, 전 남친은 너랑 연락하면서 네가 나랑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말하면서 이건 환승이 연애고 이게 바람이랑 다를 게 뭐냐, 나는 네가 걔랑 잘 되는 꼴을 보기 싫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나는 네가 나랑 만났던 일들을 걔한테 말해야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이라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협박이라뇨? 저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 남친한테 연락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아 전화로 전 남친한테 시간을 갖자고 한 중간에 B라는 애를 만났고 지금 헤어지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걔랑 잤냐고 물어봐서 한번 그랬다고 말했고, 전 남친은 자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끊고 그날 서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원래 전 남친을 만나는 날이었는데 그날 그 친구가 왜 네가 바람핀 사실을 직접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왜 걔랑 만났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저는 걔가 너한테 말하겠다며 협박을 해서 내가 먼저 말했다. 또 네가 군대에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마음을 모르겠다며 울자 너도 힘들었겠구나 하며 자기 커플링을 제게 주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가 걔한테 앞으로 영영 볼 수 없는 거냐, 마음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거냐 물어봤더니 최소 제대 후라고 답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먼저 이 남자에게 솔직히 털어놓으셨다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했던 행동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물러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사연자님 행동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너만 바라봐왔고 그래서 너를 원망한다는 뉘앙스예요. 오히려 나 버릴 거야 하면서 매달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람을 피우면 재해가 더 힘들어질까라고 일반인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바람을 폈음에도 오히려 바람을 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경우도 정말 많고, 상대가 바람을 피거나 환승을 했음에도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연자님에게 아쉬운 점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히 말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다면 이 남자가 시간이 지나서 원망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해도 사연자님께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매달리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사연자님께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나는 행동을 했다면 이 남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기도 뭔가 잘한 게 없다, 내가 못해줬기 때문이다 라는 자책도 하면서 사연자님에게 더 진실성 있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신뢰감도 잃고 가치도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해서 저도 걔를 따라 나가며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원래 같이 놀기로 한 2시까지만 있어주겠다 해서 노래방에 같이 갔습니다.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계속 매달렸습니다. 이런 건 뭐 그만 읽겠습니다. 그 후 7월 달에 카톡을 2번이나 보냈더니 차단을 당했고, 인스타도 제가 다시 팔로우를 걸고 좋아요를 눌렀더니 차단당해서 그냥 9월달까지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9월달이 되니 카톡 차단이 풀려있고 인스타 차단도 풀려있어서 카톡으로 잘 지내냐고 보냈더니 걔가 너는 잘 지내니? 해서 오늘 뭐 했고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답한 다음에 이제 상병이야? 상병되니까 좀 살만해? 이렇게 보냈더니 조금은 이라고 답장이 왔고, 바로 요즘 뭐 하고 지내냐 물어봤더니 공부하고 운동하고 라고 답장 와서 공부? 컴할 준비하는 거야? 했더니 이응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뒤에 전화를 걸었더니 걔가 전화를 받았고 헤어진 상황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저런 식으로 받는데 사연자님은 또 전화를 걸어요. 이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상대방한테도 뭔가 아직도 분노의 감정이 좀 희석돼야 되는데 계속 자기를 마치
사연자님은 장난감 다루듯이 상대방에게 날 장난감 다루듯이 다뤄달라고 이 남자에게 부탁하듯이 행동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실제로 사실 이런 고압적인 방식을 사연자님을 대하면 사연자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쉽게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쭉 그리고 또 매달리는 내용이고 그만 읽겠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바람을 절대 피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바람을 피지 않을 거라 자부한다. 당연히 우리가 바람을 피울 생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바람이 안 필 거라 자부한다. 권태 현상이 오면 권태를 극복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선택하는 입장이 되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나중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일 줄 알고 미리 자부를 한다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이 남자랑 그럼 처음부터 바람 필 생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남자만 바라보겠다고 사귀신 거 아니었어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을 모두 부정하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겁니다. 사연자님은 아직도 자책의 단계에 빠져 계신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전남친과 재회를 하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어떠한 심리인지 그리고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접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멘트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9월달에 제가 가벼운 문자를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이응으로 오고 가볍게 보자고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서 만나고 싶어야죠. 이 남자가 상황상 뭐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과연 앞으로 만나서 대화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뭔가 작업을 하는 상황도 아닌데 심리를 궁금해요. 심리는 제가 여태 분석을 해드린 것 같고 재접근 멘트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잘 지내? 뭐하고 지내냐고 보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어색해질 거예요. 멘트 고민하기 전에 좀 영상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에 재접근 방법, 재접근 전략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분석편에 이런 질문 주면은 제가 질문을 답을 하기가 싫어요. 사연자님은 멘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지금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게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좀 무슨 멘트를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사연자님은 11월 말일쯤에 다시 연락해 보시고 이 남자에게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자기 감정이 좀 솔직하게 말할 줄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 남자에게 그때 재접근 해보시고 답장이 온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모르겠다면 저한테 상담을 주시던가. 그 전에 사연자님께서 그런 태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연자님 지금 자책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부정적이고 역겨웠던 행동으로만 치부해버리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행동은 어쨌든 자신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건지, 왜냐하면 자신도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상태였거든.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걸 당연히 합리화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 인정해주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아성찰이에요. 내가 했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부정하는 게 자아성찰이 아니고요. 이 남자도 처음엔 잘해주다가 자기 상황 힘드니까 사연자님 내팽겨 쳤는데 그럼 이 남자는 잘한 겁니까? 사연자님 자책에 그만 빠져드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는데요. 그리고 질문사항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제가 더 해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이메일 사연 분석편은 저와 이렇게 통화로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최대한 많이 좀 목적성을 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질문 작성하시면 다음 순번으로 빠꾸할 겁니다. 자, 이메일 사연 분석편 이렇게 마치겠고요.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